오늘은 우리 모든 질병의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생기고 이 활성산소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지, 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존슨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모든 질병의 90% 이상은 활성산소로 인해 생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긴다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요소의 90%는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를 파괴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화도 이 활성산소가 우리의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두 가지 경로로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내부에서 생겨서 내부에서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외부에서 이 활성산소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활성산소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여기 보면 이 세포인데요. 위에 있는 이것이 위에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세포 속에 세포핵도 있지만 미토콘드리아가 있죠. 이 미토콘드리아는 한마디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를 달고 또 영양분, 다 당이죠. 글루코겐을 달고 어디를 가느냐면 이 세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띵동하고 초인종을 누르죠. 이 당뇨병이란 무엇인가 하면 이 초인종 누르는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문을 여는 초인종에 문제가 생긴 것이 당뇨병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 이제 산소와 당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띵동하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산소로, 마치 자동차의 그 엔진과 똑같은 것이죠. 엔진에 보면 먼저 휘발유를 아주 가늘게 분사시키잖아요. 실린대에 분사시키면 플러그에서 전기적인 자극을 줘서 불을 탁 일으키죠. 그러면 이 실린대에 휘발유와 산소가 들어가지고 그것이 폭발하죠. 그러면서 그 힘으로 자동차가 가듯이 우리 세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 속에 당과 산소가 들어오면 다음에 전기적인 자극이 필요하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연구해 보면 매 순간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시켜 주심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는 것도요, 전기적인 자극입니다. 전기가 계속 스파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동반결절해서 이것이 펌프질하는 거예요. 그처럼 어떤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폭발해 이게 산소를 태워서 이제 당을 이제 에너지화한다는 거죠. 에너지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밥 먹고 활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면 그 폭발의 에너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물로 무엇이 나옵니까? 배기가스가 나오죠. 배기가스 나오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활성산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 이 활성산소는 독성이에요. 독성.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파괴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를 이렇게 나오게 한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세포핵 유전자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의 변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활성산소가 모든 질병의 주범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보다 더 자세히 보면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세포막을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하고 다음에 세포핵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깨지면 이 발전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를 열량을 주더라도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포막이 공격받으면 세포 구조가 무너지죠.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당뇨와 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유전자가 파괴되면 세포 재생 능력이 저하되어서 관절염, 또 백내장, 또 탈모 이와 같은 퇴행성 질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노화와 질병의 주범은 이 활성산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식생활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면 체중 당화산물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경우, 그러니까 육식이라든가 튀긴 음식 이런 것들 먹으면요, 이런 것들이 활성산소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그 대사작용에서 찌꺼기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노폐물이 더 많이 나와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식,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은요,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요, 소식이 좋은 것입니다. 왜 과식을 하면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올까요? 과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양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더 많은 무엇이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어지는 산소는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자체 내에서 산소를 만들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냐? 혈액도 다 물이죠. 세포도 다 물이죠. 우리 몸에 있는 물을 이온화시켜버려. 이온화시키는데 우리 몸에서 만드는 이 산소는요, 완전한 O2가 아니고 O1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음식을 과식하게 되면 그것을 소화시켜야 산소를 만들게 만드는데 활성산소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식하면 절대 안 좋습니다. 환자들은.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식사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 형제가 그분은 소화가 잘 안 되죠. 간이 나쁘니까 소화액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만큼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은 다 몸에 들어오면 다 노폐물 쓰레기야. 활성산소가 되든지 아니면 노폐물이 돼가지고 우리 몸을 공격해 오히려. 그래서 그런데 음식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이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또 우리 서 선생님이 과일식을 하는데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이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이 신장 망가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 양 프로테이즈만큼만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준비했던 것은 이제 토마토를 준비해가지고 내놨는데 토마토는 이 소디움이 많거든요. 천연 소디움, 소금기가 많단 말입니다. 신장이 나쁜 사람은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바꿔라 했어 제가. 그래서 바나나는 소금기가 없으니까 바나나로 바꿨는데 또 보니까 또 바나나를 또 2개를 해놨어. 그래서 저한테 여보 저 양이 많아. 좀 줄여라. 그래서 여러분이 엄격하게 식사량을 줄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대사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 여러분의 음식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양이 여러분 몸을 더 병들게 하고 병이 낫지 않게 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죠. 다음에 이제
그래서 라면이 안 좋은 이유가 뭐냐? 라면이 각종 첨가물 때문에 안 좋습니다. 또 라면은 또 튀기죠. 이 모두가 다 우리 몸에 들어오면 활성산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요. 대기 오염이 심할 때, 그 대기 오염 자체가 활성산소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흡연은 절대적으로 나쁜 것이고, 예. 예, 흡연은요 정말 예,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자외선, 자외선은 사실은 소독하는 역할도 있거든요. 자외선이 좋은 점도 있지만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소독은 사실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이런 원리들을 이해해 보면 되고요. 또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것 중 하나가요, 운동입니다. 그런데 과로하는 운동, 지나친 운동은요 활성산소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운동도 활성산소를 일으킨다. 그러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게 되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우리 몸을 치유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SOD라 하는 항산화 효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노란, 잘 안 보이구나. 예, 여기 보면 SOD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이제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불완전한 H2O2가 O가 돼야 이게 물로 딱 떨어지는데 H2O2가 되면 이게 과산화수소가 되거든요. 이것이 활성산소가 돼가지고 그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완전한 전자에서부터 한 전자를 빼앗아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전자가 전자가 또 불완전하게 돼서 세포가 이제 무너지고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SOD는 이와 같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물과 다음에 산소로 딱 떨어지게 만들어서 완전히 중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 항산화 효소는요, 우리 몸 곳곳에서 다 일어납니다. 간, 심장, 위, 췌장 등등 혈액에서도 나오고요, 뇌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SOD는요, 20대가 가장 왕성하고 30대부터 이제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40대는요 우리 몸에 이 항산화 효소가 50%밖에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죠, 노화. 그래서 나이가 되면 들수록 노화가 더 급격히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60대는 90%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항산화 효소가 거의 이제 얼마 안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몸 밖에서 이 항산화 효소를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효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C, E, A 이거거든요. 그 중에 비타민 C가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비타민 C에 대한 막 극찬이 막 넘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 C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소이기 때문에. 비타민 C 먹는 열풍이 돌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크 노화 연구소에서 사실은 지실험을 통해서 밝힌 것입니다. 뭐냐면 쥐를 유전자를 조작시켜 가지고 의도적으로 일주일밖에 못 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밖에 못 사는 이 수명을 제한시켜 버려서 이 쥐에게요 비타민 C를 투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요 수명이 4배나 되더라고요. 4배.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노화를 막는 강력한 항산화제다.
노화를 만나는 의미는요, 우리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비타민C를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쉬운 방법은 돈 주고 사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이렇게 막 먹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도 비타민C를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C를 다 외부에서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양은요, 외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에는요, 다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요, 노화가 더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식하는 사람하고 육식하는 사람하고 딱 비교해 보십시오. 피부가 다르죠. 피부가 달라요. 저는 이제 일찍 이 기회를 받아들여 가지고 채식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사촌도 제 나이가 똑같고 제 친구들이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늙었어. 여러분 주의 한번 보시오.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노화가 빠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먹는 식물을 딱 정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식물은 밭의 채소, 곡식, 과일, 경과다. 창세기 1장 29절. 그런데 사람이 뭘 먹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900살에서요 120세로 떨어지고 모세 시대 때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섭리대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 중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체입니다. 라이코펜, 타우린 등이 있는데 이 항산화 성분이 많은 식품은 특히 강한 색을 띤 과일과 채소에 좋은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선명하게 있죠. 빨갛거나 노랗거나 좋은 색깔이거나 보라 색깔이거나 까맣거나 이 몽땅 다요 강력한 항암물질, 강력한 항산화제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식사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빨주 노초 파남바로 식사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알록달록 무지개색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죠.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식품에서 얻는 천년의 항암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 강습할 때 여러분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맛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요, 영양을 신경 씁니다. 그럴 때요, 딱 보면 영양이 잘 갖추어진 것의 특징은 뭐냐면 빨갛고 노랗고 막 파랗고 이것이 막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쁘게 먹는 것이 아주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서는 공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는요 특별히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요양을 위해서는 공기 좋은 곳에 가셔야 됩니다. 노벨 의학상 수상자인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암의 원인이 유전자 손상 때문이 아니라 정상세포의 산소 부족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다는 것이죠. 세포의 산소가 35%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암세포로 변한다. 유전자 손상은 산소 부족에 의한 2차 원인이다. 산소 부족이 일어나면 2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세포가 깨지고 유전자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의 의학 박사 노구치 히데요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다. 그래서요 항산화 물질을 우리가 풍부하게 외부에서 흡수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공기입니다. 깨끗한 산소. 근데 산소 중에서도 음이온이 많은 산소를 호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 자, 보십시다. 쾌적한 자연 상태를 기준으로 습속, 온천, 폭포, 해안 지역의 공기 1cc당 음이온의 분포량은 800에서 2000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음이온이 많으면요, 쉽게 말하면 그 불완전한 그 유리기라 하죠. 프리 레디칼이라는데 이 활성산소를 흡수해 버립니다. 안정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그래서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이온이 많은 곳이 어디냐? 숲이 많은 숲속, 다음에 온천, 또 물이 떨어지는 그 폭포, 또 바닷가, 언제나 파도가 치는 그 바닷가, 이런 지역이 음이온이 많은데 1cc당 800에서 2000개로 집계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 음이온이 좋은 것이라면 우리 몸에 나쁜 이 활성산소를 일으킨 것인데 그것은 양이온입니다. 이 양이온이 많은 것은 도심의 그 차량의 배기가스가 많은 곳, 공장의 면이 가득한 공장지대,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등 공기가 오염된 곳에는 이 양이온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에 따른 양이온 대 음이온의 비율을 한번 보면 이 폭포 해안 숲속에는 1cc당 양이온수가 1700이고 음이온수는 2800입니다. 비율로 보면 1대 1.6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나 교통이 복잡한 도시는 양이온수가 더 많습니다. 2700대 음이온은 1800. 오히려 거꾸로 양이온이 1.5고 음이온이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장지대는요 2000대 500입니다. 4대 1입니다. 여러분의 주거를 공장지대에 두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이 시멘트 집의 방은 어떤가? 아파트가 다 그런 거죠. 양이온수가 2200이고 음이온이 1500입니다. 그래서 1.5대 1의 비율로 양이온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나무로 지었다 하면 양이온은 1cc당 1400, 음이온은 21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5로 음이온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를 위한 집은 목조로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숙사하고 있는 그 건물은 다 목조 건물입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로서 가장 강력한 것은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죠. 혈액순환이 증가되죠. 그래서 영양 공급이 잘 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되죠. 그래서 면역이 증가하고 그래서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막 나옵니다. 특별히 베타 엔돌핀이 5배 이상 분비되는데 이 베타 엔돌핀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죠. 자신감을 주고 이런 그래서 이것은 진통제보다 사실은 한 200배나 효과가 있는 그런 강력한 호르몬이 이 운동할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운동할 때 성장 호르몬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자료를 보여드릴 텐데 이 자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광대 보건복지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직업별 평균 수명을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종교인은 평균 수명이 82세로 가장 높고 다음에 정치인 79세, 법조인 78세, 기업인 77세, 예술인 74세, 언론인 72세, 체육인 69세, 연예인 65세. 여기 볼 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육인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더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왜 그럴까요? 예, 과로한 운동. 운동선수는 일반적인 우리 운동하는 거 다르죠. 예, 운동도 과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몸에 오히려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유명한 그 마라톤 선수 있죠, 우리 한국에.
황영조 말고 예, 이봉주 어떻게 됐습니까? 폐인 되잖아요. 폐인. 42.195를요 그렇게 많이 뛰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도요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좀 제가 좀 볼 때 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과로야. 운동은요 30분 내지 1시간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쉬어주고 다시 이제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또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 뭐 3시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계속 과로하는 경우에는 활성산소가 나와서 오히려 우리 면역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운동하는 원칙을 아시겠죠? 쉬지 않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30분 정도 운동한 다음에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운동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화동저수지까지 가는데 한 30분 걸리죠. 가서 그 화동저수지에서 그 호수를 쫙 좀 풍경을 바라보고 쉬었다가 딱 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멀리 못 가시는 분은 이 경내만 돈다더라도 한 바퀴 도는데 830m입니다. 이 경내가 한 바퀴 2바퀴만 돌면 1.6km입니다. 한 1.6km 정도 딱 돌고 쉬고 이렇게 또 돌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 보면 연예인이 제일 짧죠. 수명이. 그리고 종교인이 제일 수명이 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연예인들은 감정노동 하잖아요. 감정노동은요 이 인위적으로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호르몬을 막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감정노동이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언제나 이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수명이 길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운동이 좋은가? 운동에는요 3가지 종류의 운동이 있습니다. 스트레칭, 또 심폐운동, 유산소 운동이라 하죠. 근육운동. 그래서 3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몸을 유연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특별히 부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심폐운동은 특별히 환자를 위하면 심폐운동, 대표적인 심폐운동이 뭐예요? 걷기, 걷기입니다. 조깅, 걷기인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이 혈관 질환을 개선하죠. 또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또 행복 물질, 호르몬, 그러니까 세로토닌 이런 물질들이 나오게 되죠. 근육 운동이 또 필요합니다. 근육 운동은 왜 필요한가 하면 힘은요, 에너지는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 뼈의 고밀도가 더 조밀해집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운동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가운데 한 2가지만 해야 된다면 환자들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심폐운동을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늘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거나 꽃과 작은 열매들 그리고 채소를 가꾸는 아침 운동은 건강한 혈액순환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감기와 기침 그리고 뇌일혈과 폐울혈, 간, 신장, 폐염증과 기타 수많은 질병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예비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날이 되었을 때 그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하는 산책 아주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식사로 오기 전에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시면 좋고요. 식사하고 나서 또 여러분의 소화를 위해서 한 바퀴 돌고 방에 들어가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는 좀 더 빠르게 걸으시고 식사하고 난 이후에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가운데서도 이 노자구 운동, 이제 밭에서 채소를 가꾸거나 꽃을 가꾸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여겼습니다. 최고의 양약, 최고의 보약은 걷는 것이다. 또 동의보감에서는
약보보다 식보가 좋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좋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충분히 하시면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있는 이 활성산소들을 다 제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또 암을 또 극복하는 그 같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지키는 자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혹 질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활성산소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비타민C다. 근데 비타민C는요, 여러분 굳이 저는 비타민C 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채식을 하게 되면 비타민C는 충분합니다. 고추 있죠, 고추. 고추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통 비타민C라면 귤이라든가 사과에 많다 생각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 고추에 있는 비타민C입니다. 피망에는요, 비타민C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모든 채소, 푸른 풀, 빨갛고 노랗고 푸르고 하는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이 활성산소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활성산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공기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음이온이 많은 공기를 호흡하라. 세 번째는 운동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새날을 주실 때 이 새날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또 건강하며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천년계에 두신 이 건강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우리가 건강함으로 이제는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